치매인 줄 알았던 남편의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한 아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선자라고 합니다. 올해 55살이죠. 남편 영수와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남편은 작년에 공무원직을 은퇴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죠. 원칙적이고 정직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남편이었어요. 은퇴 후 남편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좋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물어보더군요. 선자야, 오늘 며칠이야? 11월 15일이야, 여보.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깜빡한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두기로 했던 약속을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남편 친구분이 전화를 하셔서 알게 됐죠. 영수 씨가 안 오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황급히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바둑 두러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그런 약속이 있었나? 남편의 표정이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주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갔다가 2시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저는 걱정이 되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트 근처를 헤매던 남편을 발견했어요. 완전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 선자해. 미안해. 갑자기 어디가 집인지 헷갈리더라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몰래 뭔가를 챙겨 먹는 모습을 봤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우연히 봤는데 서둘러서 뭔가를 숨기더라고요. 여보, 뭐 먹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비타민이야.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해요. 남편의 변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꼼꼼하던 사람이 요즘에는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가습을 끄는 것도 자주 깜빡하고 신문을 어디 뒀는지도 자주 물어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남편의 표정이에요.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말수도 확실히 줄었고요.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무슨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증상들이 나오더군요.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라니. 그럴 리 없을 거예요. 남편은 아직 59살인데 너무 이르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조기 치매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 은주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걱정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지켜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늘어만 갔어요. 그럴수록 제가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죠. 결국 딸에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약속을 깜빡하는 것, 길을 잃고 헤매던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너희 아빠, 예전 같지 않아. 혹시 치매 아니겠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말로 하니까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요즘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아빠도 은퇴하시고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아니야, 은주야. 진짜 이상해. 엄마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적은 없었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부터 가보자고 말씀드려 보세요. 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매일 남편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서울로 돌아간 후에 저는 인터넷을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치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초기 증상, 진행 과정, 치료법까지 밤새도록 읽어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남편의 증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일상생활 능력 감소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지더군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결국에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몰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을 함께한 추억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몸이 어때?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 왜? 그냥 요즘 피곤해 보여서. 남편은 별 대답 없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읽는 모습도 예전과 달랐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보더군요. 그때 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입에 넣었어요. 분명히 약 같은 걸 먹는 것 같았는데 왜 숨기는 걸까요? 여보, 혹시 무슨 약 같은 거 먹었어? 응. 아니, 사탕이야.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해요. 혹시 남편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혼자서 약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자주 바꾸는 것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할 때 젓가락질이 어눌해지는 것도 손목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겠죠. 무엇보다 남편과 대화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답이 짧아졌어요. 아니면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남편을 돌봐야 할 시간이 오겠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30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은퇴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제부터 여유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밤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모르게 조용히 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치매 의심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웠는데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요즘 남편이 집에만 있어서 비분전환 삼아 맛있는 반찬거리를 사려고 했죠. 시장 안쪽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여자였거든요. 아마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려고 했죠. 고마워요, 삼촌.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뭔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봉투 같은 것 같았는데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멍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생기발랄하고 정정했습니다. 마치 치매 증상 같은 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삼촌,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는 좀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서는 좀 그렇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혹시 영수가 치매인 척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 보던 것도 다 집어던지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태연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선자야. 벌써 왔어. 빨리 다녀왔네. 장에서 누구 만났어? 나 장 안 갔는데. 남편은 완전히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본 게 틀림없는데 말이에요. 방금 시장에서 봤다고. 젊은 여자랑 이야기하는 거.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아, 그게. 누구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 30대 정도 되는 여자 예쁘더라. 아, 혹시 조카 말하는 거야? 형님 딸. 남편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 딸이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혹시 남편이 치매 연기를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물어봤지만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냥 산책해. 어디로 산책해? 동네 한 바퀴. 하지만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씩 걸릴 리는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또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괜찮아, 내일 또 보자. 통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티식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집에서는 몇 달째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해요. 치매 연기를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서 끓어오른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한계에 달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어디 갔다 오면서 태연하게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폭발해버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치매라고 속여놓고 뒤에서는 젊은 여자 만나는 거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뭔 소리야. 선자야. 무슨 젊은 여자? 시장에서 봤다고요. 그 여자한테 뭐 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는 좀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기만 했어요.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요. 그럼 그 여자가 누구예요? 왜 만나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숨기는 거고요? 저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속일 거면 왜 결혼했어요? 왜 저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남편은 계속 해명하려고 했지만 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말 주변이 없던 사람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어버버했어요. 정말 아니야. 선자야. 내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치매도 거짓말이고 바람도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걱정과 분노를 다 쏟아냈습니다. 치매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잃었던 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마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화하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래서 밥상도 따로 차려줬고 방도 따로 썼습니다. 남편은 계속 해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믿음이 깨져버렸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됐어요.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따져 물었고 휴대폰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전화예요? 그냥 친구야. 어떤 친구요? 이름이 뭔데요?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 추궁에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했고 결국 말수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치매 증상 같았던 것들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 따져 물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정말 기억을 못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딸 은주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집안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저는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아빠가 바람 피운다고요? 설마요, 엄마. 은주야, 엄마가 직접 봤어. 젊은 여자랑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 은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니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때 딸이 제안했습니다.
그냥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치매 검사도 받아보고. 남편은 병원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은주가 계속 권하니까 결국 동의했어요. 동네에 새로 온 의사 선생님한테 가보기로 했습니다. 최준호라는 분이었는데 젊지만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드디어 병원에 가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치매 진단이 나와도 받아들일 각오를 했죠. 오히려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최준호 원장님은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절하고 꼼꼼했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길을 잃고 헤맨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원장님은 진지하게 듣더니 남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11월 17일인가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서울이요. 기본적인 질문들에는 대답을 잘했어요. 하지만 조금 복잡한 계산이나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있습니까? 그때 남편이 순간 멈칫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좀 먹고 있어요. 다른 건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원장님의 질문이 계속되자 남편은 점점 불편해 보였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자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치매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히 알고 싶기도 했어요.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 은주까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원장님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밝지도 않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치매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요? MRI상으로도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인지능력 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입니다. 그럼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항우울제를 먹고 있어요. 항우울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드셨나요? 은퇴하고 나서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압약과 항우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시적인 기억장애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더 그렇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낙부작용이었다니요. 그럼 약을 바꾸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약을 조절하면 증상이 많이 호전될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했어요. 치매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젊은 여자는 뭘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숨기고 만났던 걸까요? 원장님, 그럼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건가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런 건 약 부작용과 관련이 있나요? 원장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약물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치매는 아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건 다행이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 젊은 여자와의 관계 말이죠.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계속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선자야. 그럼 누구예요? 왜 만나는 거고요? 왜 저한테는 숨기는 건가요? 남편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이 또 집에 왔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갈등하는 걸 보고 걱정이 됐나 보더군요.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해요. 치매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주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딸이 직접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야, 엄마 좀 달래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누구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이렇게 끝까지 숨길 거면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라도 가서 며칠 있을 생각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야, 제발 들어봐. 내가 말할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내 조카야. 조카요? 형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그때 남겨진 딸이 있어.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 말이죠.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형님한테 딸이 있었어요? 재혼해서 낳은 딸이야. 너는 모르지. 형님이 말하기 싫어했거든. 영수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이혼 후에 재혼을 했는데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딸이 지금 혼자 힘들게 살고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생활비도 좀 주고 취업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어. 저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형님이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거든.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그 애를 도와주면서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분이 자꾸 우울해지더라고. 집에 있으니까 하는 일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혼자 가서 처방받았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 저는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느꼈을 무력감,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까지도요. 그럼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은 게 가장 컸어. 은주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사과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치매라고 의심했던 것,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던 것, 모든 게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그저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하고 욕하고 결국 내가 가장 잔인했네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선자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을 믿지 못하다니. 저는 그동안의 일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이 조카를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오해해서 상처를 줬던 거예요. 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둘 다 너무 힘들었겠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너까지 걱정하게 만들어서. 남편이 딸에게도 사과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는 왜 그렇게 의심하게 됐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선자야, 내가 항우울제 먹는 거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은퇴하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까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혹시 조카를 도와주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어? 물론이에요. 오히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힘든 조카를 혼자서 도와주고 있었다니.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같이 상의해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그래.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특히 남편이 치매라고 의심했던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제가 치매라고 의심한 거 상처받지 않았어요? 조금은 힘들었지. 하지만 이해해, 내 행동이 이상했으니까.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더 대화해 볼 걸 그랬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어.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저는 쉽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남편에게 더욱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함께 산책도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선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나도 잘못한 게 많아. 아니에요. 제가 더 이해심이 있어야 했는데. 우리 둘 다 힘든 시기였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남편의 따뜻한 말 때문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의심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조카 돕는 일도 함께 하기로 했고, 남편의 우울증 치료도 함께 받기로 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더 믿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심하기 전에 먼저 대화하자고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으며 항우울제를 조절했어요. 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기억력 문제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죠. 무엇보다 좋아진 건 남편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카 돕는 일도 이제는 저와 함께 상의해서 합니다. 선자야, 조카가 취업 면접을 봤대. 결과가 나오면 축하 선물을 해주자. 그래요. 뭘 해줄까요?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너도 조카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영수의 조카 현지를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같이 지냅니다. 고모, 고모부, 정말 고마워요. 현지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요.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싶어서 더욱 안쓰럽더군요. 현지야,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얘기해. 이제 가족이잖아. 네, 고마워요. 저는 남편이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남편을 의심했던 제가 더욱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도 우리 관계가 좋아진 걸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우리 딸도 그동안 많이 걱정했나 보더군요. 이제는 편안한 표정으로 집에 놀러 옵니다. 남편도 우울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은퇴 후 무력감도 조카를 도우면서 극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선자야, 경로당에서 바둑 봉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 바둑 잘 두잖아요. 같이 갈래?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잖아. 저희 부부는 이제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해요. 저도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신뢰예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의심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먼저 대화부터 해요. 여보, 오늘 어디 갔었어요? 조카 만나서 밥 사주고 왔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아, 그랬구나. 다음에는 미리 말해줘요. 그래. 앞으로 꼭 그럴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예전처럼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자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를 이해해줘서. 그리고 다시 믿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저를 용서해줘서. 저희는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됐어요. 30년을 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말이에요. 앞으로는 뭐든 함께 하자. 숨기지 말고. 그래. 약속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산책길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를 믿고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저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치매와 불륜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약의 부작용과 힘든 조카를 도와주었던 남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